안녕하세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2020년 11월 19일에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됐고요. 12월 18일인가? 며칠 전에 이제 파주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어요. 최근에 이제 들리는 소식으로는 그 서해선, 그 일산 소사선, 이제 대곡 소사선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일산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일산 소사선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소사선이 이제 얼마 전에 김포공항에 이제 그 작업이 좀 지연이 돼서 후년 상반기로 될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그게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에 개통이 된다는 기사가 떴고요. 또 인천 2호선이 그 보류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어요. 이제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원체 이제 왕성하고 SNS를 통한 그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이 이제 원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현업에 있는 부동산보다도 훨씬 더 그 전문가이신 분들이 이제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여기 부동산은 사실은 집만 보여주고 집을 거래하는 이런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지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꼼꼼해지고 더 많이 그 현장 바뀌는 시장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전세 동향은 지난 9월, 10월, 지난 5월에 제가 전세가 없다라는 얘기를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전세 구하시는 분들 미리 좀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의도로 그때 이제 그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9월, 10월 계속 전세가 거의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없었다가 최근 11월, 12월 전세가 네이버에 보시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당장 거주하실 게 아니고 당장은 세를 놔야 되는 물건들이 생기면서 전세 물량이 좀 이제 눈에 띄게 생긴 거죠. 이제 11월 19일에 김포 규제가 되면서 사실은 11월 내내 동안 일산이 굉장히 불장이었어요. 표현이 좀 이제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존에 계속 거래할 물건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김포가 규제가 되니까 김포의 신규 주택 거래가 일산을 뛰어넘었던 그런 이제 기준 84제곱의 거래가들이 단번에 일산이 회복이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파주가 이제 한 달의 차이로 파주가 규제가 됐는데, 김포가 규제됐을 때의 분위기처럼 확 매수세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늘어난 느낌까지는 받지 못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시차가 한 달이고 또 이미 물건이 시장에 다 소진이 되어서 물건이 이제 없거나, 아니면 거래될 거 일부가 거래되고 나서 물건을 보류해서 잠그거나 이래서 파지 규제로 인한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것들은 김포가 규제됐던 한 달 전만큼 많이 그렇게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 이어지는 그냥 그런 정도의 느낌, 실제로 거래로 이어질 수 있기에는 시장의 물건들이 이제 원체 없고, 호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매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호가, 이런 물건인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이제 김포 규제 이전에 늦게 최종적으로 한 10월 정도까지만 해도 물건은 양분화돼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기존의 전세가, 낮은 전세가를 가지고 있는 매매가랑 정상 입주가 가능하거나 정상으로 매수해서 세를 놓을 수 있는 물건이랑 약간 가격도 차이가 나고 좀 양분화돼 있었는데, 정상 물건 다 소진돼서 이제 없고 기존 낮은 전세가를 낀 물건들도 이제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이런 건 사실 잘 그런 거를 얘기한다는 거는 맞지 않고,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금의 현상을 그냥 전해드리는 게 저로서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몇 년 안에, 그 몇 년이라는 게 조금 느끼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 몇 년 안에 부동산이 확 잡힐 거라고 예견하기는 좀 힘들어요. 당장 내년만 해도
뭐 여기 일산 인근의 3기 신도시는 창릉이지만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금 같은 것들도 인근지 부동산으로 또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리고 3기 신도시, 창릉뿐만이 아니라 그 3기 신도시로 발표한 그 지역들이 실제로 사전 분양으로 해서 선분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시장의 그 수요 공급으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공공 분양의 물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어야 시장의 수요 공급으로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최근에 그 간단한 그냥 시세 동향을 알려드리면, 여기 이제 그 백마역 인근으로 백송마을 32평도 5억 5,500 실거래가 되었다고 해서, 백송마을의 32평도 지금 6억 밑으로는 물건이 별로 없잖아요. 백마 같은 경우에는 백마 그 삼성 1단지가 48평이 10억에 거래됐죠. 10억에 거래된 것들이 이제 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 많이 회자가 되면서 10억 밑에 물건들이 이제 싹 자취를 감추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37평 같은 경우에도 8억 밑으로는 물건을 찾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없고요. 32평도 7억 언더에서 물건 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6억 후반대에서 터치가 돼도 건드리면 또 뒤로 달아나고 이래서 실제 거기에 거래 가능한 금액으로 진입이 되기에는 7억 밑선 찾기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27평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억 후반대 물건들을 찾아야 되는데 매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22평은 최근에 실거래로는 3억 초반, 3억 900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 실제로 우리가 거래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은 3억 7천부터 4억 사이에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일산이 이제 리먼 바로 직전에 고가를 쳤던 그 가격을 다 회복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이제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가격을 회복한 거는 굉장히 그 고무적인 일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리먼 이전이면 벌써 십수년 전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십수년 전의 가격을 지금 동등하게 2020년에 그 가격을 회복했다고 해서 일산이 막 오르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지금 이제 거래되는 게 2천을 터치하는 가격, 평당가 2천을 터치하는 가격이에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으려면 그 기준의 그 뭐 3개월치 그 거래 동향이 물가 수준의 1.5배를 넘어야 되고, 뭐 분양가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기준에 이 최근 3개월 동안 바트게 올랐다고 여기가 막 폭등한 이런 지역으로 보기에는 1기 신도시인 일산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1기 신도시 일산 인프라가 갖춰지고 지금 소사선이나 아니면 GTX-A 개통을 그 목전에 두고 예정이 확정된 그런 이슈로 보면 지금 이 가격은 정말 꿈틀대기 시작하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일산에서 20수년을 살아서 부동산을 하는 그 중개를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20수년을 일산에서 백마마을에서 살면서 느껴왔던 일산 신도시가 과연 맞나,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의 가격들이 이제 그 가격들이 꿈틀꿈틀 거래되기 시작하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다시 이제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제 물건도 없고 또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이미 다 잠기고, 이래서 이제 지금 현재 물건을 이제 잠그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중에서 지금은 안 팔아라고 하지만 어차피 거래를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 6월 1일부터는 또 여기에 이제 그 양도소득세 10%씩 중과가 되기 때문에 최고 70% 이상을 내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사람들은,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있으면 뭐 설 지나고 나면 조금 또 그래도 팔아야 되는 사람이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게 그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11월 19일 김포가 규제된 그 타이밍에 우리가
거래됐던 것들 11월에 그냥 갑자기 그 거래가 또 매수가 그 집중되면서 거래됐던 것들은 우리가 계약금 중에 일부를 먼저 넣는 거는 그것도 계약이지만 계약서를 쓰는 거는 그로부터 뭐 바로 다음날 쓸 수도 있고 그날 쓸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쓸 수도 있고 2주일 후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계약서가 작성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우리가 주택거래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되고 나서 매수자 쪽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내고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같이 신고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11월 19일 기점으로 우리가 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완벽하게 다 진행이 된 거는 한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1월 제일 뭐 그 부동산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빨리 하네 늦게 하네 뭐 이걸 가지고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 기준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오면 바로 올리는데 뭐 그거를 잔머리 굴리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짧은 타이밍에 정말 순식간에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 뭐 저는 바빠서 그걸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머리 굴리고 할 짬도 없기는 한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오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고 계약 일정이 조금 늦게 잡히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어쨌든 제일 늦어지는 게 계약부터 30일이라고 쳐도 1월 중순 정도가 되면 지금 시장의 가격들이 나오고 지금은 시장에는 거래 금액이 이런 금액이 없던데 왜 부동산 그 거래 신고 그 실거래가는 이제 뭐 이런 가격이 뜨는 거야. 이건 지나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시세하고 실거래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정원이나 아니면 이름이 바뀌어서 부동산원이네요. 부동산원이나 아니면은 그 네이버 KB나 이런데 시세를 올려요. 저도 올리긴 올리는데 여기도 지금 그 시세는 말 그대로 시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세를 그대로 올리면 그쪽에서 억셉트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실거래하고 시세하고의 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근거가 없으니까 거기도 되게 난감해하는 거죠. 그런데 실거래가 그 빠르게 거기도 반영이 되어야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주담대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조차도 이렇게 빠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중순 정도 되면 어쨌든 지금 시장의 거래 가격이 이제 다 반영이 됐을 거고 또 여전히 물건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잠깐 지켜보자라고 물건을 보류하신 분들은 또 설을 지나고 뭐 가족, 친구, 친지들 만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물건을 팔아야 하기는 하니까 하고 이제 매도를 내놓으시겠죠. 그러면 그때 가격은 어떨까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그 가격이 그냥 이렇게 촘촘하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냥 뭐 매도 금액을 뭐 1,000을 더 받겠다, 2,000을 더 받겠다, 3,000을 더 받겠다 이런 거지만 이렇게 물건을 확 걷었다가 그 거래할 수 있는 호가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시장에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그 거래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1,000, 2,000의 거래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지금의 가격이 그나마 제일 싼 가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실수요자나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막 곰곰이 생각해서 공부하고 막 결정하기 이제 정말 이게 전 재산이니까 이렇게 이제 더디게 되면 그 가격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산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 지나간 이게 얼마였는데 이 평형대가 얼마였는데 이게 자꾸 이제 실행을 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건 말도 안 돼. 이 가격 이러면서 자꾸 이제 근데 이게 상승이 되고 있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의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시라고 파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저 부동산을 하지만 물건을 끄집어내서 매도를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한두 개 더 하고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물론 모든 게 타이밍이고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지만 부동산 지금 이 현상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서 내가 지난달에 매수했는데 지금 얼마다, 작년에 매수했는데 지금 얼마다, 그거는 지금 부동산에 묶여져 있는 가격일 뿐인 거고요. 내가 이걸로 정말로 성공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매수부터 매도까지
해서 정말 내가 환금성으로 취할 수 있었을 때 정말 성공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그 소중한 내 재산 성공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이게 그 지금 상황을 이게 전화 문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영상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두서없이 횡설수설하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계속 관심 가지고 한성부동산 응원해 주시고 저한테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잔머리 굴리지 않고 제대로 제가 처음 생각했었던 그 생각, 내가 이 업을 하면서는 계속 지켜나가도록 저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